네, 선생님들 반갑습니다. 창원영어고교사 박병준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오브젝트 및 그 오브젝트의 어떤 각종 기능 설정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브젝트는 크게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가 별다른 차이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지만 비주얼적인 역할을 함에 있어서 상당히 큰 차이를 가져올 수도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의 이 차이를 아시겠나요? 힌트는 이 이모티콘 아이콘이라 해야 되나요? 이 그림인데요.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가 오브젝트 위로 연출이 되고요, 시각적으로. 반대로 상단 오브젝트 같은 경우에는 아바타보다 오브젝트가 위로 연출이 되는 그런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말 별거 아니지 않냐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제가 예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원 오브젝트 세트 중에서 나무를 한번 제가 심어 볼게요. 나무를 그냥 오브젝트로 하나 심어보고, 아이고 잠시만요, 얘를 지금 곱하기 2로 도장해놔서 지금 4개가 생겼는데, 자, 역시 오브젝트도 똑같습니다. 도장으로 깔고 지우개로 지우고 똑같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그냥 오브젝트로 나무 한번 깔아보고 상단 오브젝트로 나무 하나 깔아보겠습니다. 그런 다음 플레이 해볼게요. 자, 방금 보셨죠? 그냥 오브젝트로 깔았을 때는 나무 위에 아바타가 이렇게 타고 있는 모습이 되는데요. 나무 밑으로 했을 때는 나무 뒤로 숨는 아바타의 기능이 연출이 됩니다. 네. 이를 통해서 오브젝트와 상단 오브젝트의 차이를 가지고 시각적 효과를 연출해야 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기본적으로 드려보았습니다. 일단은 오브젝트 가지고 조금 얘기를 드려볼게요. 지금 보시면 근데 오브젝트를 하나 설치하니까 톱니바퀴가 생겨 있어요. 여기에서 오브젝트를 하나 까시고 한 번 더 톱니바퀴를 누르시면은 오브젝트 설정란이 나옵니다. 오브젝트 설정란이 나와요. 여기 보시면 뭐 오브젝트 이름 표시, 말풍선 표시 등등등 되게 다양하게 있는데요. 우리가 시간 관계상 개발자 기능에 대해서는 제가 좀 설명을 하기가 힘들 것 같고요. 일단은 기본적으로 표시 기능, 웹사이트 기능, 팝업 기능 등에 대해서는 설명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표시 기능 중에서 오브젝트 이름 표시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그냥 이 나무 위에다가 오브젝트 이름을 표시하는 거예요. 표시만 하는 건데, 사실 얘는 지금 보시면은, 지금 방금 얼핏 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말풍선 표시란에도 오브젝트 이름을 표시하는 란이 있어요. 그래서 굳이 제가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굳이 쓸 일이 있을까 싶습니다. 오브젝트 이름 표시가 뭔지 좀 보여드릴게요. 나무라고 쓰시고, 실행 범위가 이제 있는데, 이 실행 범위라는 게 뭐냐면은 아바타가 오브젝트를 기준으로 몇 칸에 왔을 때 이 오브젝트의 설정을 개시할 것인가를 말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실행 범위를 예를 들어서 3으로 하게 되면은 아바타가 이 오브젝트 기준으로 3칸 앞으로 왔을 때부터 오브젝트 이름이 나무라고 표시된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플레이 해볼게요. 보시면 그죠? 3칸 앞으로 왔는데 3칸 앞으로 오니까 나무라고 표시가 되죠. 이런 식으로 가동 범위, 실행 범위를 설정해 주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방금 전에 보셨다시피 오브젝트 이름 설정은 그냥 오브젝트로 다 가니까 나무라고 그냥 이렇게 이름이 표시되는 것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말풍선 표시를 한번 볼게요. 말풍선 표시를 하게 되면은 이름도 똑같이 방금 전에 했던 나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말풍선 텍스트를 넣을 수가 있어요. 나는 나무입니다. 이렇게 하고 실행 범위는 그냥 제로로 해보도록 할게요. 여기서 그리고 밑에 보시면 실행 방법 F키를 눌러서 실행하거나 바로 실행하기가 있습니다. F키를 누르는 건 뭐라 그랬죠? 오브젝트랑 상호작용하는 거라고 했었죠. 근데 오브젝트랑 상호작용하지 않고 그냥 0으로 왔을 때 바로 실행될 수 있도록 한번 설정을 해볼게요. 플레이 해보겠습니다. 바로 가보면 나는 나무입니다 라고 말풍선이 뜨는 것을 확인하실 수가 있죠. 네, 이런 식으로 기본적인 오브젝트를 구현하실 수가 있고요. 그리고 뭐 다른 것을 조금 보면은 어떤 게 있냐면은, 예를 들어서 메일박스 하나를 설치해서 보겠습니다. 봤더니
두 번째, 웹사이트 기능이라고 하는 게 있어요. 여기에서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랑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가 있는데요. 웹사이트를 제가 구글 폼즈를 하나 이렇게 심는 것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브젝트 심으시고 클릭하시면은 그죠? 이렇게 오브젝트 설정이 뜨는데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클릭해가지고 제가 구글 폼즈 있는 거 하나 심어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 녀석을 하나 심어 보겠습니다. 이제 여기에서 일단 뭐 예를 들어서 링크를 하나 가져오셨다라고 치시고 여기에다가 웹사이트 링크를 넣기만 하면 됩니다. 실행 방법은 F키를 눌러 실행을 해볼게요. 바로 실행을 하면은 오브젝트 앞에 이 아바타가 갈 때마다 이렇게 자동으로 실행이 되거든요. 웹사이트 뜨는 게. 그래서 그거 하지 않고, 그죠? 하지 않고 그냥 F키 눌러 실행을 해보고 제가 한번 실행해 볼게요. 그러면은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는데 F키를 누르니까 이 구글 설문지가 뜨지요.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선생님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 말고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는 뭡니까? 라고 하실 수가 있는데 자 보시면은 이렇게 뜨는 거예요. 새 탭으로 웹사이트 열기는 아예 이렇게 새로운 창이 이렇게 방금 전에 하나 열렸었는데 팝업으로 웹사이트 열기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창이 하나 새로 뜨는 게 아니라 이 창 위에다가 그냥 이렇게 덧대어서 씌워지는 그런 형식이 되겠습니다. 전체 화면으로 열기를 할 수도 있고 크기 지정을 해가지고 픽셀 형태로 조정을 할 수도 있어요. 너비와 높이를 픽셀 형태로 조정을 할 수가 있는데 뭐 여기서 뭐 심화적으로 좀 궁금하신 분들이 계실까봐 말씀을 드리자면은 이 한 칸 있죠. 이 한 칸의 픽셀이 32픽셀입니다. 한 칸 픽셀 크기가 32픽셀이기 때문에 그 픽셀에 맞추어 가지고 선생님들이 설정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320픽셀, 320픽셀을 했다라고 치면은 여기 중심으로 해서 10칸 곱하기 10칸짜리 정사각형의 팝업 창이 생긴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돼요. 이렇게요. 가운데 중심으로 뜨네요. 지금 보니까. 네, 이런 식으로 팝업 창을 띄우는 그런 것들이 있고요. 텍스트 팝업도 있습니다. 보시면 세 번째는 이제 팝업 기능이에요. 텍스트, 이미지,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 있습니다. 텍스트 팝업을 하는 거는 이렇게 나는 나무입니다 라고 입력을 하고 실행 방법 F키 눌러서 실행을 해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말풍선이랑 다른 점을 찾아보세요. 텍스트 팝업을 하니까 말풍선에서는 그냥 이렇게 확인 눌러야지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이렇게 나는 나무입니다 하면서 조그만 말풍선이 떴는데 텍스트 팝업을 하면은 이렇게 전체 화면에다가 텍스트가 보이는 그런 형식의 효과가 구현이 된다라는 점, 그게 좀 독특한 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네, 이미지 팝업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미지 팝업이라는 것이 있는데 여기서 이미지 말 그대로 이미지 파일이 뜨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제 사인을 한번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바로 실행해 볼까요? 어떤 건 상관없는데 보시면 제 사인이 우체통으로 나가니까 제 사인 이미지가 이렇게 뜹니다. 네, 이것을 이미지 팝업이라고 할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비밀번호 입력 팝업입니다. 비밀번호 입력 팝업이라는 것은 비밀번호를 정확하게 입력했을 때 어떠한 동작들을 실행되게 하는 거예요. 이거는 주로 이제 미로 찾기 같은 거를 하거나 뭐 기타 다양한 활동 같은 걸 할 때 좀 자주 쓰이는 것들 중 하나거든요. 좀 잘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비밀번호 입력 시 실행될 동작, 그리고 비밀번호 설명, 크게 이 세 개를 설정해 주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비밀번호 설명에는 질문을 넣어 주셔야겠죠. 그리고 질문을 넣어 주시고 여기 비밀번호에는 정답을 넣어 주셔야 되겠죠. 그리고 정답이라고 하는 비밀번호를 이 오브젝트 앞에 가서 입력했을 때 실행할 동작들이 있어요. 그럼 봤을 때 오브젝트 사라지기가 있고 오브젝트가 개인에게만 사라지게 하기, 그리고 오브젝트 교체하기, 텍스트 팝업, 이미지 팝업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클릭하고 제가 한번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 자, 아이고 이게 지금 잠시만요. F키 눌러 실행을 해서 보여드릴게요. 갔어요. 가서 F키를 눌러서 실행을 하기 전에, 근데 지금 보시면 오브젝트를 지금 아바타가 통과를 못하고 있거든요. 그죠? 통과를 못하고 있어요. 자동으로 통과 못하도록 이 비밀번호를 찾지 않으면은 이 오브젝트를 통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기능이 자동으로 구현이 돼요. F키 눌러서 정답이라고 근데 누르면, 클릭하면은 오브젝트가 없어져요. 근데 여기서 나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가 있거든요. 오브젝트 사라지기를 해버리면은 이 공간에 있는 유저 모두들에게 이 오브젝트 사라짐이 적용이 되는 거고요.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 했을 때는 각 개인에게만 오브젝트가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질문에 대해서 정답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만 이 오브젝트가 사라지게 하는 그런 효과를 낳을 수 있다라는 거죠. 네. 이거는 제가 보여드릴 수 있을려나 모르겠어요.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예시가 되려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해볼게요. 그러면은 제가 이 친구가 지금 풀었을 때 이 친구에게 이제 이 없어지는 게 보이지 않아야 되겠죠? 한번 해볼게요. 정답이라고 했는데 여기선 없어졌는데 얘는 안 없어졌죠. 안 없어졌죠. 개인에게만 오브젝트 사라지기의 기능이 되겠고요. 그리고 오브젝트 교체도 할 수 있습니다. 이미지 변경할 오브젝트 이미지 파일을 골라가지고, 그죠? 그러면은 오브젝트 이미지가 아예 바뀌어버려요. 이렇게 정답을 풀면. 그리고 텍스트 팝업도 남길 수 있습니다. 약간 이 방탈출 게임 같은 거 이렇게 만드실 때 나중에 되게 재밌게 하실 수 있겠죠. 정답이라고 눌렀더니 정답입니다 하면서 텍스트 팝업이 뜨는 그런 것들을 할 수가 있고, 그리고 이미지 팝업 같은 경우도 할 수가 있습니다. 정답을 맞추면, 방금 전에는 이미지가 교체가 되었는데 그냥 이렇게 기존의 오브젝트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이미지 팝업으로 이렇게 새로운 이미지가 뜨게 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되게 다양한 형태로 비밀번호 입력 팝업을 이제 활용하실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셔서 의미 있는 콘텐츠들을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여기까지 영상을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